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손해보험 통치계에 남아있는 법조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75조에는요, 사고 발생 후에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요 법규정이 있는데 자주 나오는 법규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쫙 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해당 법조항은 어떤 식으로라도 뭐죠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목적 멸실이 됐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 목적에 의해서 보험자가 부당할 손해가 생겼어요. 일단 보험사가 발생됐죠. 예, 발생됐는데 그 후에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 멸실이 될 때도 그럴 때도 어떻게 되죠? 이미 생긴 손해, 요 부담할 손해 있죠. 요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76조.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여러분께서 이제 그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예, 대부분 보험금을 구할 때 그 보험금이 뭡니까? 손해보험에서는? 그렇죠. 손해액이 얼마나 발생했는가. 이것을 산정해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최종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손해액이 얼마인가? 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가액이 얼마인가 이걸 갖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미 평가한 기평가 보험으로 처음에 이거는 1,000만 원짜리 양파농지네 하고 뭡니까 그렇게 정해갖고 보험을 들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쩌죠? 그 사고 났을 때도 1,000만 원짜리 양파 농지가 현재 이번에 피해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산정해요. 조금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해보험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원칙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서 산정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렇죠. 신품가액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항상 예외가 있죠. 쉽게 말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무조건 놓고 얼마짜리로 하자 아니면 뭐 새 것으로 구입했을 때의 가격으로 하자 뭐 이렇게 정했으면 그것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대표적으로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하지 않고 다시 설치했을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뭡니까 이 법 규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상법보험법에서 공부를 했다면 2차 시험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2차 시험과 연관지어서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2차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다 우리가 이렇게 상법보험편에 있는 내용들만 어느 정도 뭡니까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2차 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산정하는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법규정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항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 만약에 이제 산정할 때 비용이 들죠. 조사 비용 같은 것도 들고 그런 것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 내용도 아마 기출문제 이미 우리가 풀어봤을 때 요 지문도 사용됐음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고 발생의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보험 가입 1,000만 원짜리를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태풍으로 뭡니까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한 500만 원씩 손해가 발생됐어요. 당연하게 이거는 뭐요?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보상하는 죄로 피해가 발생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피해가 난 상태에서 이 주민이 뭡니까 이 비닐하우스를 또다시 뭐 고철도 빼갖고 막 이래 가다 보니까 훼손됐어요. 손해액이 또다시 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은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주지 이렇게 도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보장 책임이 없는 거죠.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법 규정이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그 예상 문제 두 문제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런 법 규정에서 통상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자, 677조는 뭐냐면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쉽게 말해서 보험료가 한 달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해지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험사고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뭡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아직도 해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렇죠? 한 달 보험료 아직 안 받은 거 있어. 그러면 그것은 뭐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장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또 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50만 원을 갖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뭡니까? 받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아이고 내가 50만 원만 그 사람한테 50만 원만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지 않습니까? 계산이. 그쵸? 그런 걸 갖고, 상계라고 해요. 법률적인 용어로 서로상 계산할 계좌에 갖고 서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지급할 보험금에서, 그걸 차감하고, 지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있으면, 요 법조문도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우리가, 정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자의 면책사유 우리가 이게 어디서 한번 봤죠. 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 고의 되죠. 그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모두에게 적용되는 면책사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674조의 면책사유는 오직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면책사유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을 대상으로서 보험의 목적으로서 보험을 가입하니까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 쉽게 말해서 하자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양파 같은 거 다 수확도 다 했는데 저장하다가 만약에 부패해서 썩었어. 그것도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예, 그러니까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로 인한 뭡니까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보상할 책임이 없는 거고요. 이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따지면 만약에 이제 농업용 시설물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했어요. 예, 태풍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그냥 설치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설물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강화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 소모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뭡니까?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다시 한 번 더 규정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의 보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보험사고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된다. 이게 어떤 법 규정에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다투면서 판례에 의한 따름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뭡니까 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를 묻는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죠. 대부분의 법 시험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되는 빈도가 거의 없어요. 한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보험사고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계약자 등의 입증. 제가 제일 첫 강의에서 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했다? 입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약자가 입증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어떤 이익을 얻어요? 보험금을 수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기한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감소되는 것. 이게 당연한 얘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에요. 10억짜리 건물인데 전부 불타서 10억이 멸실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침 불타고 나머지 이제 소방으로 다 불을
이렇게 뭡니까?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불탔을까요? 한 1억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일부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죠? 근데 1억, 10억 요것은 뭐죠?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보험 이익. 보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가치, 그죠? 예, 그것을 갖고 비보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에 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후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으려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멸실된 때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죠. 이미 생긴 거는 책임이 져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요. 부담할 손해가 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있는데 면한다 했으니까 요것도 봐보시면 뭐죠? 잘 출제 안 되는 그 법규정 요걸 갖고 뭡니까? 답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8회 또 나왔네요. 손해액 산정이죠. 이렇게 뭡니까? 뭐 여러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여기서. 자,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자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예,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원칙이고 그리고 뭐죠? 예외적으로는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예외죠.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으로 따지면 비가림 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벌써 읽어보면 되나 틀리죠. 보험자의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벌써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3번 더 읽어볼까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때라도 보상을 포함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상기할 수 있다. 그죠? 예,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와 있고요. 4번은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서 신품가액에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외죠. 그죠? 예. 원칙은 요거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예외입니다. 신품가액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요게 예외가 되겠습니다. 8회 또 나왔네요. 아유, 그죠? 엄청 많이 나왔죠? 보험자의 면책사유입니다.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그리고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겨내서 다 뭡니까? 면책사유예요. 요거는 이제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지만 요거는 뭐요?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게 적용되는 면책사유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뭐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당연히 맞으니까 기흥, 디귿리얼이 모두 다 면책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면책사유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됐다. 그래서 손해액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예. 자, 9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사례라고 나왔습니다. 사례 나오면 무조건 화재보험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예, 그 화재보험이 우리 시험 범위가 손해보험 강론에서 화재보험까지거든요. 뭐 선박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화재보험으로만 문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들었네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보험회사가 갑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더라도 지급기일이 아예 도래하지 아니한 때는 갑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그 잔액을 공제할 수 있죠. 예,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런데 공제해서 아니 된다. 예, 그 법 규정을 그대로 물은 거예요. 뭐 사례형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례형이 아니라 뭐죠? 예. 그 뭡니까? 그 법 규정을 그대로 물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써 1번이 벌써 틀렸네요. 2번은 보험사고로 해서 부담할 책임이 돼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 이건 재보험계약 그 법 규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고요. 3번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했어요. 네, 양도했으면 을은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예, 이것도 이미 요거에 아직도 공부를 안 했나요? 아직 안 했네요. 보험 목적이 할 때 오늘 요까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남아있는 거. 예, 요 추정한다. 요렇게 여러분께서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요것도 맞고요. 4번은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한 후 갑 또는 을은 A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9회 또 나왔죠? 예. 그러니까 한 두 문제 이상은 나온단 말이에요. 법 규정 몇 개 되지 않지만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 맞죠? 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할 때 보험 계약 체결지 가액이 아니죠. 예. 예. 손해가 발생한 곳에 가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전혀 뭐 공부하지도 않은 이런 지문이 딱 나오면 대망 틀렸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에서 보험 목적의 신품가격에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요거는 예외죠. 그죠? 예, 예외. 보험의 목적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멸에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예,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구에 또 나왔죠? 두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씩 나오나 봐요. 와, 진짜 그죠? 예, 갑의 자기 소유 건물에 의해서 요거 그냥 앞에서 풀었던 문제인가요? 풀었던 문제인데 제가 다시 이렇게 돼 있네요.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그대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A보험회사가 갑의 보험을 지급할 잔액이 있더라도 지급길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는 공제할 수 있죠. 그죠? 요걸 갖고 이제 상기한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A보험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이거 풀었던 문제네요. 그죠? 바로 직전에 맞고요.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할 때는 당연하게 을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을에게 양도했으면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갑 또는 양도인이나 아니면 양수인이 그 보험회사에 대해서 그 사실, 양수했어요, 양수받았어요, 이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문은 다 맞습니다. 자, 10회 나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액 산정 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계약을 체결한 곳에, 이거 아니죠? 예.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송아지 70만 원짜리를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은 다들 뭡니까? 우리 농작물 재보험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손해보험의 원칙은 기본 이래요. 송아지 때 70만 원으로 70만 원이지만 보험을 500만 원으로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가입 금액은 500만 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평가 보험으로 가입을 하니까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500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송아지의 보험 가액은 70만 원인데, 그죠? 가액보다 가입 금액을 더 많이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만약에 보험 사고가 이럴 때, 한 15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소가 만약에 폐사가 됐어요. 예, 그러면은 15개월째 됐을 때, 그 송아지, 그 소의 가격을, 보험 가격이 얼마인가? 150만 원이더라. 요걸로 따지죠. 그죠? 요래 갖고 150만 원짜리가 죽었네.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요? 15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요 150만 원짜리 15개월 됐을 때 요때의 곳에 가액으로 의해서 산정한다.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보험금을 구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하니까 뭐죠?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 기본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에 대해서 너무 1차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발생되는 거예요. 1차에서 최소한 합격률을 한 10% 정도로 줄인다라고 10% 정도만 합격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상법보험편도 문제가 굉장히 일반 타 법과목 시험처럼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2차 시험 공부는 껌딱지입니다. 껌딱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문제를 출제되다 보니까 2차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막 이렇게 머리에 혼선만 오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요게 이제 제가 비록 간단하지만 이것이 가축재보험에서 보험금을 구하세요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일부 보험 들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부 보험 그 초과 보험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대로 150만 원으로 하는데 만약에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들었다 하면은 결국 뭐예요? 요 금액의 비례보상, 이 50%만 지급해야 되겠죠. 그쵸? 750. 그래서 75만 원. 요런 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기본만 알면 보험금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마무리 특강이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제가 또 설명하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보험사고로 상실된 피보험자가 요거 매년 나온다고 했던 거 그죠? 보호는 손해계 산입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산입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요 지금 임차료 같은 건 산입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렸고요. 손해계 산정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는데 계약자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나 마나 그냥 뭐 신분가액 그죠? 맞죠? 예외적인 사항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법규정 대충만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렇죠?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는 양수인은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추정 조항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그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있었나요? 기평가 보험에서, 그쵸? 기평가 보험에서, 뭡니까? 이미,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럴 때 하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뭡니까? 보험 목적물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딱 3군데밖에 안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렸고요. 2번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이게 피보험이익이죠. 그죠? 피보험이익에 한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뭐가 틀렸나요? 보험 계약이죠.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의 목적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자동차 보험 같으면 자동차가 뭐예요? 보험의 목적인 거예요. 뭐 사과를 보험에 가입한다. 농작물 재보. 그럼 그 사과가 보험의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요것은 좀 차이가 있죠. 피보험 이익은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보험의 목적이 가나요?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 이것도 계속 뭡니까? 짜투리 법규정 계속 나오네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은 보험사가 발생이나 멸실될 때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생긴 경우에는 요 맞습니다. 그죠? 생긴 경우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것은 당연하게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미 생긴 손해, 그죠?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 규정도 요거 토시 하나 안 빼고 동일하게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맞고요. 4번은 보험의 목적 성질을 하자 자연소멸에 일어난 손해는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죠. 이거는 손해보험자의 면책 사유인데 책임이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부분 다 문제가 풀 수가 있도록 되어 있네요. 10회 또 나왔네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기한다 그거죠. 뭐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보험자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 규정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찾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 목적이, 제가 이것을 아까 전에 미리 안내를 안 드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자적인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럴 때 이제 하나의 지문으로 쓰여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목적의 양도, 법조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피보험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당연하게 계약자도 되지만 순수하게 따지면 뭐예요?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뭐예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험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아직까지 요 문제가 안 나왔지만 제가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을 양도한 때는 요래 갖고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되죠.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라니까요. 그죠?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피보험자가 될 겁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피보험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계한 것으로 제가 추정, 앞에서도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본다 이렇게 돼서 뭐예요? 맞아요, 틀리죠. 추정한다인데, 그쵸? 그래서 추정한다 세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 기평가 보험, 보험 목적물의 양도 여기서만 추정한다 쓴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도를 할 때는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여기 양도인 또는 양수인 돼 있죠. 희한하게 그죠? 예, 누구든지 상관없이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손해방지 의무,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왜냐하면 손해보험 통칭이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발생되도록 뭡니까? 의무 규정을 두겠죠. 예, 의무 규정을 둘 겁니다. 누구한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한테. 그렇죠? 예. 여기는 보험 수익자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보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한테가 뭡니까?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에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 당연하게 그러겠죠. 안 그러면 이제 보험의 도박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수화기로 막 불도 끄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법에다가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의가 있던 비용 하고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 비용이 들어간 것을 뭐냐면 필요유익비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방지에 들어가 있던 비용. 그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손해보험은 원래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손해가 요 비용, 손해방지 비용 썼던 이 비용을 합한 것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더 많아져도 더 많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건 뭡니까? 예외 조항이겠죠. 왜 이것을 이렇게 예를 놓겠습니까? 예외를 두겠어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 필요유익비 비용에 대해서 뭡니까? 가차없이 투입해갖고 손해 방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죠?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보험금을 구하세요. 예, 그러면 그 보험금 구할 때도 이렇게 비용 같은 게 쓴 것이 문제 속에 안내가 되어 있겠죠. 예, 그것도 당연하게 이렇게 비용 쓴 거 있다. 필요유익비다. 예, 이 손해방지 비용 썼다 하면은 그것은 뭐요? 그 손해, 이 보상이라는 것은 보험사고로 발생된 손해일 거 아닙니까? 요것과 합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보다 더 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뭡니까? 최종 지급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2차 시험에 이제 보험금 산정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험 목적물의 양도 살짝만 한번 볼게요. 자, 계약자가 뭡니까? 이렇게 NH농협 손해보험하고 원래 이렇게 뭐죠? 계약을 이렇게 맺은 상태예요. 맺었는데 중간에 그 뭡니까? 그 계약했던 그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예, 그 계약, 요 농작물 재보험 계약 맺은 거 있죠. 요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것 또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그 뭡니까? 그 농작물 재보험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당연하게 이 양수인한테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 그래 있죠. 그러니까 추정이란 얘기는 왜 그렇게 들어가 있냐면 양수인이 나 그 가입 안 할래, 나 그 안 받을래, 승계 안 받을래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놓고 농작물 재보험 또한 뭡니까? 이 계약자가 비록 맺었지만 양도인이 맺었지만 양수인이 계약한 것으로 이렇게 승계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방지 의무도 제가 이제 요걸 갖고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별을 이렇게 그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가입했습니다. 가입했는데 지급보험금이 850만 원 나온 거예요. 850만 원. 그렇죠? 나왔는데 이럴 때 이제 뭡니까?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지금 뭐 벼가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더 이상 그 보험 사고가 증가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수기를 사가지고 막 물을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대줄 수 있겠죠. 그럼 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비용이 220만 원 들었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850만 원하고 220만 원 합하면 107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험 가입은 1000만 원. 원래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손해보험의 원칙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뭡니까? 손해 방지 비용이 들어가서 10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어떻게 돼요? 지급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이제 법 규정에 안내가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때 나온 문제, 손해방지 의무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요래됐습니다. 그죠? 손해방지 의무 주체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맞죠? 예. 피보험자한테도 손해방지 의무를 주요하고 있고요.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의가 있던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죠.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손해방지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의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아니죠. 예, 초과한 금액 모두 다 뭡니까? 보험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렸고요. 4번은 손해방지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어요. 예, 고의 또는 요거는 이제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있으면 판례야 이렇게 나왔죠. 우리 시험 문제 이런 걸로만 도배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과락률이 한 50% 넘을 거예요. 타 시험처럼 그렇게 판례 위주로만 나온다면. 예, 그래서 사실 법이 쉬운 게 아니고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상법 같은 건 공부할 것도 없어. 법은 너무 쉬워. 이래하는데 그분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법에 대해서. 진짜로 법은요, 예, 똑같은 뭡니까 형태라도 A로 판단할 수 있고 B로 판단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판례적인 것이 나온 건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어요. 의무를 하여튼 다 하지 못했죠. 이럴 때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게 있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그 손해가 증가된 것은 뭡니까? 당연하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례가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뭐겠어요? 그 전에 이렇게 막 논란이 되다 보니까 막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 판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례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험에는 많지 않지만 이제 한두 문 정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판례적인 것이 나오면 어떻게 여러분께서 이것을 판단하면 되냐면요. 판례는 결국 뭐냐요? 인간의 상식으로 딱 생각해서 야 이게 옳구나 이건 틀렸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있죠 그것과 동일하게 99.9%가 다 판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공부 안 했는데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야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네라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죠. 예, 그것이 뭡니까? 옳은 겁니다. 아셨죠? 판례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상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판단하셔갖고 뭡니까?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회 때 나온 문제는 손해방지 의무 또 나왔죠? 예. 참고 1억짜리에 대해서 화재보험 계약을 이제 전부보험으로 들었네요. 체결했고 이후에 보험기한 중 해당 창에서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죠? 예. 화재 사고 당시 갑은 창고 연소에 인해서 손해방지 비용을 1000만 원을 지불했대요. 그죠? 이거 손해방지 비용 썼네요. 예. 그래갖고 연소에 손해 경감을 위해서 비용으로 또 3천만 원, 을도 또 3천만 원 썼네요. 그죠? 예, 갑은 누구예요? 갑은 계약자고 계약자가 1000만 원을 썼고 을은 누구예요? 을이 소유한 창고니까 을은 소유권자 피보험자죠. 그렇죠? 예, 피보험자도 손해방지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피보험자가 3천만 원 썼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을은 모두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가 있다. 맞죠? 예, 계약자 피보험자니까 맞고요. 사례형 문제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께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갑이 지출한 1000만 원의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했던 비용일 경우 보험회사는 갑이 지출한 1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당연한 게 맞는 이야기죠. 우리 3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비용을
유익한 비용일 경우 A보험사 의료지주장 3천원 비용을 부담한다. 당연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비용에 대해서 뭡니까? 당연하게 보험회사는 책임을 진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게 라가 틀렸겠네요. 라는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볼게요. 위 사고로 해서 의료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 원이다. 네. 의뢰인 누구의 피보험자한테 손해액이 8천만 원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A 보험사는 각각 의리 지출한 비용과 보상을 합쳐서 얼마를 해줘야 돼요? 여기 3천만 원, 1천만 원, 4천만 원을 더 플러스하죠? 4천만 원 더 플러스해서 얼마요? 1억을 보험 들었더라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예,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원래로 이래 따지면 어떻게 돼요? 보험을 1억짜리가 피해났는데 1억 2천만 원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로또 복권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건데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이 비용이 1천만 원, 3천만 원이 뭐요? 손해를 보험사고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보장이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억 2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예, 이렇게 쉽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문제 볼까요? 손해방지 의무에 관해서 손해방지 의무도 많이 나오죠? 네, 이것도 이제 판례이암 이렇게 돼 있네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부담하죠? 네, 벌써 여기서 틀렸고요. 손해방지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의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거는 법 규정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아닙니다. 예, 보험사고 발생한 이후부터 그때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발생하기 이전이 틀렸고요. 손해방지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 또는 유효한 비용은 실제로 손해방지의 경험이 유효하게 영향을 주냐만 부담한다? 아닙니다. 예,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쉽게 말해서 손해방지한다고 4천만 원 투입됐지만 실제로 손해방지를 하나도 못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당연하게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누가 손해방지 비용을 쓰겠습니까? 그랬다가 영향을 준 경우면 보장을 해주면 혹시 영향 안 주면 어떻게 해갖고 누가 손해방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기서 벌써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툼에서 판례미한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비록 이거는 법 규정을 조금 이제 해석으로 이렇게 풀어놨지만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읽어보더라도 이거 여기서 틀렸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회 때 지난해 나온 문제는 보험 목적의 양도로 문제가 나왔네요. 맨날 손해방지만 나오다 그것만 나오나 보다 하고 공부해봐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법 규정 전부 다 50개 법조문인데 그거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간다 말도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양도에 관한 거 나왔는데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이 복규정 그대로 되어 있는 거가 벌써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양도한 때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만 승계하는 것도 아닌 게 권리 의무를 승계하겠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돼 있고 보험 목적을 양도한 때 양도수인은 공동으로 통지합니까? 아니죠. 예. 양도인 또는 양수인 둘 중에 아무나 한 명이 통지하면 돼 들어있는데 이것도 말장난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출제형께서 좀 수준이 좀 이렇게 법에 대한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분께서 낸 거예요. 단방 딱 문제만 보면요. 야, 이분은 좀 법을 좀 아는 분이 내셨구나. 아니겠구나. 딱 그냥 눈에 딱 그 사이즈가 보입니다. 이거는 좀 수준이 낮은 문제예요. 보험 목적물을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 의무를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간주가 틀렸죠? 추정인데. 그렇죠? 예. 이렇게 말장난처럼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것은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주로 출제되고 있죠. 예. 주 문제가 바로 이렇게 수준 낮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안 나온다 했더만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두 문제나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보험계약자는 동의만 노력해야 되고 피보험자도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이거 또 이렇게 나눠서 했네요. 계약자, 피보험자를. 그렇죠? 예. 어떤 지문이든지 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손해방지 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의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한 부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까? 아니죠. 다 보험회사에서 다 초과된 것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손해방지 의무 주체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이다. 여기 계약자 피보험자가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답을 알려준 걸 요 지문을 다시 한 번 더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해보험 통칙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23번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험자 대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자 대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이제 2차 2과목에서도 쉽게 말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고 이럴 때 청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 보험자 대위권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자 대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뭐 그냥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가 1,000만 원짜리예요.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인데 화재로 인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화재가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뭐 전손 피해가 나죠. 1,000만 원 전부가 피해가 된 겁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이게 전부 불타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금을 당연하게 1,000만 원이 피해가 났으니까 1,000만 원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불에 탔지만 이 비닐하우스를 뭡니까? 지탱하는 구조체는 뭐죠? 여러분? 철골재예요. 그죠? 철골재입니다. 그렇죠? 대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면 바람 불어도 그냥 휙 넘어지니까 대부분 철골재, 튼튼한 철골재로 구조체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철골재. 철골로 만들어진 거. 그러면은 중요한 게 요 처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쉽게 말해서 비닐하우스 소유주가 이 철골도 따로 고철로 팔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보다 더 이익을 얻었죠. 그러면 이게 손해보험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을 다 지급을 하고 나면 1,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1,000만 원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 철골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 보험회사가 가지고 간다. 보험회사가 가지고 간다. 요게 바로 뭡니까?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험 목적이 전부가 멸실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멸실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이 중요한 거겠죠? 제가 현금 바탕으로 딱 칠해놓은 게 요것만 잘 유의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1,000만 원 전부가 피해가 당했을 때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해야 되죠.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전부 지급했죠. 이렇게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이 권리가 뭐예요? 요 철골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요것을 뭐죠? 나 이거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뭐 공고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게 이렇게 법에 미리 정해져 있죠. 법에 이렇게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고 법적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 취득. 그렇죠? 법정으로 그러니까 그 소유권 내 거야 이렇게 뭐 소송 제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보험금을 1,000만 원 딱 지급하는 그 순간에 법정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만약에 1,0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만 보험에 가입했어요. 500만 원만 보험에 가입했다 치면 결국 지급되는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됩니까? 500만 원 지급되겠죠. 그렇죠. 요 500만 원 50%만 지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즉 뭐죠? 요 철골에 대한 것도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만 지급했으니까 철골에 대한 소유권도 권리도 50%만 뭐죠? 그 보험회사한테 이전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82조, 요거는 이제 3자에 대한 보험대위. 요거는 또 뭐냐? 바로 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자동차 2대가 있는데, 막 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역주행에 의해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래 되면 일단은 뭐죠? 보험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면 내가 이게 보험에 가입을 어디 했나? 뭐 삼성화재에다 보험을 가입했다 칩시다. 그럼 삼성화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했으니까
이만큼 피해가 만약에 500만 원 났다 치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이 500만 원을 그죠?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피해를 냈다 하더라도 지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민사적으로 보면 내가 피해를 누구한테 당했어요? A한테 피해를 당했죠? 그러면은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야, 500만 원 내나 할 수 있는 그 권리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를 뭡니까? 삼성화재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삼성화재에서 500만 원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제3자에 대한 보험대리라는 건 삼성화재에서 A한테다가 야, 내가 그 500만 원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당신은 손해배상 거청을 500만 원에 대한 것을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지급해. 요거 하는 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대리라고 합니다. 자, 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해서 발생됐죠. 여기에 보험사고가 그렇죠. A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삼성화재에서 500만 원을 지급했죠. 예, 그렇죠. 피해 차량 그 계약자한테다가 피보험자한테다 5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500만 원의 한도에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 요 뭡니까? 예, 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잖아요. 사고를 냈으니까 그죠? 요것을 권리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요걸 갖고 제3자에 대한 보험대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했어요. 예, 쉽게 말해서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만 지급했다. 이렇게 될 때는 뭐죠?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300만 원의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지 또 요 2번 조항이 중요한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경우에 쉽게 말해서 요 A가 피해를 냈지만 가족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 지급하고 야 500만 원 내놔 이러면 다시 빼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뭐죠?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보험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단서 조항이 있죠. 그 가족이 만약에 고의로 사고를 했다면 그럴 때는 보험자 대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해까지 정확히 제가 풀어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 법 규정만 그대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보험자 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보험자 대리권은 법정 취득되는 겁니다. 그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순간에 법정 취득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보험자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실손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비닐하우스가 화재로 전부 불타더라도 그 고철 팔면 또다시 이익이 발생되니까 그 고철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자 대리가 현재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존물 대리는 그 요건이 뭐예요?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이럴 때 해당이 되지 일부 멸실이 됐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잔존물 대리가 행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구권 대리는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고, 그 제3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대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 그 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경우다. 고의로 인한 것이다. 그럴 때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청구권 대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것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회 때 나온 문제, 보험대리, 그죠? 옳은 것은. 이거 보니까 그대로 법 규정만 알면 되도록 문제가 나왔네요. 전부가 멸실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지급한 보험금은,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죠. 그렇죠? 예, 그 피보험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리율의 일부를 보험가액의 일부 보험으로 붙인 경우에도 어떻게 돼야? 똑같다.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뭡니까? 뭐죠?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규정 그대로니까 법규정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회 또 나온 게 또 3자에 대한 것도 나왔네요. 그죠?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두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25문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을 때는 어디에서는 조금 두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어디서는 안 나오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80% 이상은 그 예상 문제 순서대로 문제가 배열돼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자에 대한 보험대위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됩니다. 3자에 대한 보험대위 취지는 이득금지 실현과 부당한 면책에 방지해 있다. 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실손 보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험자 대위가 있으니까요. 자, 2번은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예. 가족에 대한 것 때는 안 되고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한다. 이것도 법 규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보험약관상에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면책사고예요. 예, 그러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급을 했다면 이거 피보험자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취득할 수 있어? 없죠. 이거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툼이 있으면 발의야. 원래는 그 법 문제가 이런 식으로 다들 나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지금 기출 문제 풀어봐 보면 알지만 법 규정만 대충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봐보세요. 보험, 그 면책되는 사고이면은 당연하게 뭐예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는 보험 회사에서 잘못한 건데 왜 그걸 갖고 3자에 대한 권리를 대의 취득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회 문제 볼까요? 보험자 대위에 또 나왔죠? 네. 보리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갑이 이제 수확하여 팔고 나온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했고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들었네요. 창고에 이제 창고를 이제 보험을 가입했네요. 그죠? 보리를 보관하는 창고를 보험에 화재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갑의 창고를 방문한 을이 이 을이 결국 누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3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현재 보험사가 났으니까. 그렇죠? 요 을이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을이 화재를 일으켰대요. 그 결과 보리가 재고가 다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렇죠? A 보험사는 갑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대요. 예,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전액 지급했으면 을한테 보험회사는 을한테 돈 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게 3자를 위한 대위권이죠. 자, 중과실로 화재를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화재를 일으킨 을이 중과실로 이제 화재를 일으켰대요. 이웃집 친구일 경우 친구이건 말건 그런 상관이 없죠. A 보험사는 을에게 보험금 지급 사실을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합니까? 아니죠. 법적 취득하죠. 예,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적 취득한다.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다 해갖고 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법정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통지를 발송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렸고요.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갑의 거래처, 이거 거래처 지인이든 마든 이건 상관없고 A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건 당연하게 법정 취득입니다. 이게 맞죠? 예. 중과실에도 경과실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고를 결국 누구야? 을이 냈으니까 을한테 돈 내놔 이런 겁니다. 돈 내놔.
그렇죠? 예, 그 지급한 금액, 만유 금액이 얼마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내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맞고요. 중과실로 하재를 일으키는 의리, 갑과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달리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하겠죠? 예,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말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장난친 거죠? 예, 4번은 고의로 방한 의리, 방화를 했어요. 의리 이게 그럼 결국 뭡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이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대위권을 행사해도 되죠. 예, 그런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예, 취득할 수 있는데, 그쵸?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회 문제 때도 보험자 대위 또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는 무조건 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쉽죠. 상법보험표는 법 규정 한 개권 공부하면 한 문제를 맞추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득점을 해버리면은 뭐 1차 시험 합격하는 평균 60점 이상 합격하는 건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보험의 목적에 전부가 멸실할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가 인정돼요. 맞죠? 예, 전부가 멸실해야 되니까. 그죠? 요게 하나의 조건이었죠.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부를 지급받았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잔존물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보험회사께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회사께 되니까 임의로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이제 안내가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험자. 3번은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그렇죠? 예,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4번은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 변동 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그렇죠. 예, 물권 변동 절차 없이 공시하거나 등기하거나 뭐 점유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법정 취득한다. 제가 그래서 법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자 쓰는 게 좀 오래 걸려서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그런 거 뭐 다른 형식의 필요 없이 그런 거와 절차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취득한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회 때 나온 거, 또 나왔네요. 그죠? 작년,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회 때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니까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를 탁탁 하나하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했어요.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했다. 아유, 요게 뭐요? 목적물 대위, 잔존물 대위죠. 그죠?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법 규정 그대로는, 아이고, 맞네. 벌써 끝난 겁니다. 2번, 3번, 4번,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 이게 좀 확실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능하면 다, 뭡니까? 지문을 다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고 이게 맞다 틀리다까지 해드리고 있죠. 자, 전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뭡니까? 보험대에 있으면 일부 지급하면 안 되죠. 네, 전부를 지급해야 되죠. 그죠? 여기 틀렸고요. 잔존하는 보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가 이전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이다. 보험금을 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죠. 보험금을 뭡니까? 지급한 때. 그렇죠? 지급했을 때 뭡니까? 법정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일부 보험에서는 잔존물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일부 보험이라도 된다고 제가 바로 직전에도 말했죠. 보험 가액의 일부를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또 11회도 두 문제나 나왔네요. 11회도 3자에 대한 보험대위. 그죠? 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손해가 3자의 행위로 인하여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3자에 대한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인데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딱 세 군데밖에 안 쓰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여기는 쓰일 이유가 없는데 돼 있으니까 틀렸네 하고 여러분께서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벌써 1번 틀렸고요. 2번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뭡니까?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의 규정이 그대로 돼 있고요. 손해가 보험계약자 생계를 갖추는 가족의 고의로 인해서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권리를 취득하죠. 예, 이럴 때는 뭡니까? 보험자 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고의로 인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냥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하지만 고의로 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경우까지 법이 보호해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취득한다 맞고요. 4번은 제3자에 대한 보험 대리의 취지는 이득금지 유치는 원칙과 면책 방지에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험자 대리를 하는 거죠. 예, 이득금지의 원칙과 뭡니까? 부당한 면책의 방지. 요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그 상법보험별 통칙 부분 다 공부를 마쳤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화재보험에서 통상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법규 정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요 내용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 상법보험편은 진짜 실수만 하지 않으면 100점 맞습니다. 이 마무리 특강만으로도 100점 획득할 수 있으니까 요 내용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